여러분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가격 정도만 이제 확인해서 지금 가격이 뭐 이전에 비해서 높은 가격인가 낮은 가격인가 그 정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돈을 많이 풀러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자,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는지 가늠은 알 수 없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전기차 개발이요. 사실은 그 전부터 10년도 더 넘게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전기차 쪽을. 미국 포드였나? 거기서 이제 뭐 이미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산됐어요. 왜 그럴까요? 전기차를 쓰면 당연히 기름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름을 안 쓰면 기름에 붙어있는 세금을 안 쓴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내면서 우리가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여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포기하고 전기차로 가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쉽사리 어떤 명분이나 어떤 회사 하나만 전기차로 갈 수도 있고 다른 회사들은 다 내연기관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기차로 체제 전환을 한다. 이 체제 전환이라는 거는 상당한 모험을 동반하면서, 그리고 모두의 동의가 일어나야 되죠. 전 국민적인 동의, 전 세계의 합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이 일어나려고 하면 실제로 어떤 명분이라는 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 기후변화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필요성으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계 정상급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완성차 업체들도 2025년도부터는 우리는 싹 다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로 전환한다. 뭐 볼보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시장이지만 내연기관 기술을 잘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 기술에서 선두주자고, 예를 들면 벤츠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BMW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역사와 깊이를 가지고 있고 내연기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이걸 버리고 전기차로 간다? 이거 엄청난 변화인 거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다른 회사가 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마케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해봤던 AI라든지, 그렇잖아요.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갑자기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자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험을 떠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일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나라는 사실은 GDP 10위권에 들어가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돈이 있으니까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는요, GDP 순위가 낮은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이제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인플레가 유발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기후변화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인상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제가 자주 가던 뼈해장국집이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10,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여기서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우리 해장국 가면 얼마입니까? 원래 7,000원. 죄송합니다, 그 요식업 하는 분들에겐 7,000원의 그 고정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10,000원이 되니까 뭔가 서운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 식료품 관련된 차트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콩 차트를 볼게요. 콩 차트라니까 좀 웃기네요. 보시면 이게 아무래도 의식주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격 안정화를 시켜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를 시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시적인 폭등이 될 수가 있죠. 또 뭐 폭등하면 다시 안정화를 시키고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차트가 이전과 달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그 다음에 눌림을 줬다가 이전에 있었던 큰 최고치 가격 있죠. 이 정도 오면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 그 가격에 지금 도달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물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안정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이런 항상 전고점 때 있잖아요. 신고가 전에. 신고가에는요, 항상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그 가능성도 같이 있어요. 최근에 러시아 사태 때문에 식료품 관련주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안에 제가 말했던 조비 친구도 있어요.
자, 상승을 일시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오른 것처럼 잠깐 보이지만 저의 경우는요. 앞으로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둔다라는 전제로 보면 최근에 러시아 사태를 빌미로 사실은 러시아 사태가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뭐 GS라든지 이런 거 막 오른 거 아닙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가운데서는 이 식료품 관련주들 그러니까 농업 관련주들이 오르지 않았어요. 최근에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매집으로 봐요. 명분을 가지고 돈을 쏜 거죠. 바닥권에서요. 충분히 좋은 주식들이고요. 자, 그런데 얘네의 진짜 상승이 될 거라고 한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 더 불거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같이 현금의 가치도 하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차트가 바닥에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당장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죠. 현금을 많이 뿌려버렸고 그리고 금리를 다짜고짜 바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전과 다른 그림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좀 가파르게 빠르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도요. 가파르게 오르고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이 자주 일어나죠. 근데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 어떤 상황이죠? 이거는 뭔가의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호재를 받아갖고 급등했다 급락할 수 있어요. 근데 우상향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고요. 자, 다른 걸 또 볼게요. 자, 이번엔 밀입니다. 밀 가격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신고가를 아직 도달하진 않았지만 한 900포인트까지 뭐 오게 된다고 하면 그 뒤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도 그런 움직임이 한번 있긴 있었네요. 이제 꾸준한 상승 말하는 거죠. 꾸준하게 상승해서 폭등했던 적이 한번 있는데 지금도 상승의 그림을 보면 꾸준한 상승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조정이 바로 되기라는 좀 쉽지 않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막 여름 되면 어때요? 또 겨울 되면 어때요? 이번 겨울 진짜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근데 미국이나 이런 외국 쪽은 더 심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부분만 굉장히 뜨거워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같은 경우죠.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현금을 많이 살포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또 공급망의 문제도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들이 터졌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에 있는 이 비료 관련주들을 한번 다시 봐볼까요? 러시아 이슈 때문에 오르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차트를 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세력이 많이 해먹었냐 안 해먹었냐 그 관점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대북주로 한몫 좀 올랐었고 그 뒤로는 사실 크게 오른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 남북 경협주 다시 한번 주목받았을 때 올랐다가 깊게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차트상으로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이 중에서 강하게 튀어 올랐었던 효성 OMB 같은 경우도 긴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 세력주에서 겨우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보합권의 움직임을 주고 있고 아직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즉 시장에 관심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상한가가 중간중간 나왔어요. 제가 상한가 잘 나오는 주식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운데 우진비엔지도 있네요. 우진비엔지 친구도 바닥을 엄청나게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엄물산이라는 종목도 긴 박스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유 주식도 보면 긴 바닥을 치고 제대로 된 상승을 여태까지 준 적이 없네요. 자, 이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과 이 차트들을 종합해서 보면 아직 현재의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곡물 가격, 밀 가격 이런 상승, 기후변화에 대한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전혀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이 섹터도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농우바이오라는 종목도 있네요. 이름 자체가 농업 같아요. 그렇죠? 네, 이름 잘 지었네요. 예, 그리고 경농도 있습니다. 자, 이름 이것도 잘 지었어요. 경농도 예전에 그 대북 테마주였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한데 이게 참 주식이 웃긴 게 무엇이냐면 뉴스에서 때리고 세력이 올려야 그게 문제로 보여요. 지금도 문제인데 뉴스에서 막 때리면서 소비자 생활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 라고 말하면서 급등이 나오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제 공부하고 또 관심 종목을 모으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걸 미리 우리가 선점해서 알고
생각해 놓는다고 하면 주가가 오를 때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농우바이오가 갑자기 튀어올라요. 농우바이오 이름 듣자마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농업주지 하면서 농업주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같은 섹터 안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보면서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반응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는 이러한 관점으로 미리 가치 투자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기후 문제는 이미 저질러진 상황이고 인플레이션도 쉽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대비를 한다고 하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주들을 삼으로써 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